네, 안녕하세요. 강정우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7도 7일 03일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에 대한 해당 판례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례 이제 주요 쟁점은 첫 번째 사업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업인정 등 처분에 대하여서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두 번째, 세 번째 판례 쟁점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가 지정문화재 등에 수용할 수 있는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가 세 번째 쟁점이고요. 사업시행 네 번째,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력과 의사가 사업인정의 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시사항이 이제 네 가지 판시사항의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판결요지 한번 보시면은요. 자, 사업인정이란 2017도 7일 03일 사업인정 고시 취소 사건입니다. 2009도 1051 사건은 수용재결 취소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업인정부터 수용재결까지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력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첫 번째 사업인정이란 판결요지입니다.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행위이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는 물론 공익상호간 및 사익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하고 비교교량은 비례원칙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판결의 첫 번째, 사업인정하기 위한 요건. 두 번째, 문화재보호법은 관할 행정청의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등 수용권보다 덜 침입적인 방법을 선택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는데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쭉 이렇게 해가지고요. 주요 쟁점 오다가 그래서 우리 헌법이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된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첫 번째가요. 두 번째, 문화재보호법은 이러한 헌법 이념에 근거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국민에게도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두 번째고요. 세 번째, 행정청이 문화재 예술적,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와 원형의 보존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전문적 기술적 판단은 특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된다. 자, 세 번째죠. 세 번째 쟁점. 문화재보호법 83조 1항은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장은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문화재 보호구에 있는 토지, 건물, 죽, 그 밖의 공작물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법률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는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해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국가 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장은 국가 지정문화재와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의 관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장에게 시도 지정문화재뿐 아니라 국가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 및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해당 문화재 지정권자만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장은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 및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가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이게 송파구청장 얘기죠.
네 번째,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력에서 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해 줄 수는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자의 한 요건으로 봐야 된다. 이게 바로 2009도 1051 골프 연습장 사건에 관련된 판례와 그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칠판 기준에서 118페이지 보시면은 풍납토성 사업인정 고시 사건에 관련된 주요 요지, 원심 판결의 주요 요지가 있는데요. 사적 지정 처분의 하자가 사업인정 고시의 하자가 승계되느냐, 그런 쟁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적 지정 처분과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고시에 관련돼서는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심에 관련된 사건이고요. 원심의 이제 내용이 정리된 것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사정 지정 처분의 하자가 있느냐, 두 번째,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에 사업 시행자를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가인 그 송파구청장의 경우 사업 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력이 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도 송파구청장에게 사업시행 수행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중부정, 강함 긍정 형태로 판시를 했죠. 그 다음에 사업시행 방식에 하자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이 수용 방식에 관련돼서는 토지보상법이 정한 일괄보상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강제 수용 방식으로 진행한 거죠. 그 다음에 사업 목적 및 필요성의 부존재, 비례 원칙이 위반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마찬가지 공사이익 간 형량, 공익사업 간 비교 형량을 통한 비례 원칙에 적합하다. 이렇게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인정 절차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먼저 우리가 사업인정의 요건에 관련된 부분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그 중에서 2017도 7일 03일 풍납토성 사건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두 번째로 공부를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인정의 절차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인정의 절차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사업인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에 보면은 시행령 제10조 법 제20조 1항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 신청서에 다음과 그 사항을 적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를 거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사업시행자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 예정지, 그 다음에 사업 인정을 신청하려는 사유, 2항의 사업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고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 첫 번째, 사업계획서, 사업 예정지 및 사업 계획을 표시한 도면, 그 다음에 사업 예정지 안에 그 주소, 도면 및 해당 토지 등의 관리자의 의견서, 그 다음에 그 사업 예정지 안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의견서, 그 다음에 그 사업 시행에 관련된 필요한 그 서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협의 경위서 같은 거죠. 협의를 한 경우에 하나다. 그 다음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그죠? 세목을 적은 서류.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해당 공익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에 대해 중앙토지 수용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사업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구비 서류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사업인정을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업인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특수한 규정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사업인정 절차에서 첫 번째가 바로 사업인정의 신청에 관련된 쟁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인증 신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청취하는 거죠. 요 쟁점들은 또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토지보상법 제21조 의견 청취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 협의 및 의견 청취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할 때 합격이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